안녕하세요. 마이 조우바로 다니엘입니다. 오늘 원래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조우바로로 가는 영상을 좀 찍어서 장거리 운전하는 내용을 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공항에서 출발하면서 찍었던 영상이 1시간 정도를 거의 찍었는데 저장이 하나도 안 됐어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서 저장이 안 돼서 중간에 휴게소에 들러서 잠깐 내용을 확인하고 영상을 다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쪽에 공항 나오면서 출발하면서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다 소개를 못 드려서 너무 아쉽고요. 지금은 이제 공항을 출발해서 1시간 정도 와 있는 고속도로 상에 있는 간이 휴게소에 잠깐 도착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간이 휴게소들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주유소나 이런 거는 없고요. 주차를 해서 잠깐 쉬시거나 그 다음에 화장실 정도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푸드코트, 푸드트럭 같은 것들이 있어서 간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돼 있는 데가 바로 이렇게 간이 휴게실인데요. 그래서 간이 휴게실에서 잠시 쉬었다 가면서 영상을 촬영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간이 휴게소를 빠져나와서 이제 고속도로 본선에 타려고 하는데요. 정말 너무 아쉽네요. 공항에서 나오면서 1시간 동안 공항에서 오시면서 고속도로 통행하고 뭐 여러가지에 대해서 내용을 많이 설명을 했는데 영상이 녹화가 안 되다니. 아마 핸드폰이 운행하면서 해서 열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 아무튼 앞쪽에 영상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영상을 좀 준비를 해서 달리는 모습을 바로 보여드리게 돼서 좀 아쉬워요. 처음에 고속도로 진입하는 내용부터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조우바로까지 한 320km 정도 아까 나왔는데요. 지금은 남은 거리가 250km 정도 남아있고, 도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내비게이션 상으로 2시간 20분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고속도로는 현재 쿠알라룸푸르 시내를 빠져나온 지가 한 70km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서울에서 기준으로 잡으면 평택 안성 정도 될까요? 그 정도 지금 거리를 나와서 달리고 있고, 고속도로가 편도 3차선인 걸 보면 아직은 좀 시내랑 가깝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 가까워질수록 도로가 굉장히 넓어지고요. 조호바루에 가까워서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차선이 이제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3차선인데 이제 조금 지나가다 보면 편도 2차선으로 줄어들고, 그 편도 2차선 기준으로 이제 조호바루까지 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고 있는 고속도로가 한국으로 말하면 경부고속도로 같은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고속도로처럼 이 고속도로가 이제 쿠알라룸푸르에서 조우바루까지 달리는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고 제한 속도는 110km가 돼 있습니다. 110km로 달리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도 1차선으로 달리다 보면 뒤에 굉장히 많이 빨리 붙어서 빨리 가라고 이제 붙는 차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엄청 과속을 한다기보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과속이나 운전을 험하게 안 하는데, 여기도 조금 이제 성격이 급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좀 이제 그런 성향의 분들도 아무래도 있겠죠. 어느 나라나. 그래서 그런 분들이 1차선으로 달릴 때 보면 제가 정속으로 제한속도에 맞춰서 운행을 하다 보면 뒤에 따라붙어서 쌍라이트를 켜는 경우도 있고, 말레이시아는 사실은 크락션을 울리거나 경적을 울리는 소리는 거의 듣기 힘든데, 경적 울리는 적은 아직 없었는데 뒤에 따라와서 이제 빨리 가라고 바짝 붙어서 위협을 하는 경우가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운전하시기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쿠알라룸푸르 시내에서 운전하시는 것보단 고속도로가 훨씬 쉬울 거예요. 차가 좀 많이 없고요. 말레이시아가 쿠알라룸푸르 도시 말고는 차가 그렇게 많은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길도 많이 안 막히고 도로 사정도 관리가 꽤 잘 돼 있는 편입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조호바르까지 한 300여 킬로 되는 동안에 가보시면 대부분 양쪽에 말레이시아가 그 팜류라고 그래서 그 야자나무나 이런 뭐 고무나무가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보면 양쪽에 굉장히 끝이 없이 펼쳐져 있는 야자 농장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3시간 반 정도 운전하고 가면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똑같은 초록색 그 숲이나 이런 거를 계속 보면서 운전을 해야 되니까. 한국은 고속도로 휴게소가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이 나라도 고속도로에 휴게소가 있는데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만큼 잘 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큰 휴게소도 있고, 방금 전에 제가 지나왔던 간이 휴게소들도 있는데, 휴게소 글쎄 모르겠어요. 현지인들한테는 굉장히 먹거리가 다양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푸드코트들도 있고 매장도 많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의 기준으로 보다 보면 화장실도 열악하고 여러가지 편의시설이나 뭐 이런 시설들이 한국에 비하면 많이 열악한데, 그래도 장거리 운전을 할 때 간혹 쉬면서 식사도 하실 수 있고 잠깐씩 쉬어갈 수도 있는 휴게소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장거리 운전을 하셔서 차 가지고 쿠알라룸푸르나 페낭도 갈 수 있고요. 저도 페낭을 한번 갔다 왔지만 운전해서 다니는데 너무 크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말레이시아에도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정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나라예요. 한국에서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못 들어오는 거가 오히려 이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거일 수 있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들어오고, 굉장히 많은 나라들의 그 도로에 아마 오토바이가 진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한국이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못 들어오는 게 조금 더 이상하다고 할 수 있죠. 지금 영상에 보시면 왼쪽에 그 화물차 옆에 오토바이가 지금 지나가는 게 보이는데,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들어온다고 해서 뭐 크게 위험하다거나, 물론 여기도 굉장히 고급 오토바이들을 타는 분들이 많이 있죠. BMW나 뭐 두카티 같은 거라든지 할리데이비슨 같이 대형 오토바이를 타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뭐 1차선으로 빨리 달리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많이 타는 오토바이들, 한국에서 저희가 옛날에 부를 때 88이라고 했던 배달용 오토바이들 있잖아요. 뭐 주로 이제 중국집이나 이런 식당에서 음식 배달용으로 많이 쓰는 오토바이들이 말레이시아에도 대부분인데, 그런 오토바이들도 고속도로에 들어와서 굉장히 잘 달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한국에 있는, 저도 한국에서 그런 오토바이를 타본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마 100km 정도 속력을 내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 나라에서는 아마 배기량 cc도 훨씬 높을 뿐더러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 제가 밤에 뭐 이 나라도 오토바이 폭주족 같은 친구들이 고속도로에 야간에 보면 종종 달리는데 아마 150km까지도 갔던 것 같아요. 제가 130km로 달리고 있을 때 추월한 경우도 있었으니까 굉장히 빨리 달리는 오토바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위험하게 타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오토바이가 무서워서 고속도로에서 크게 위협을 느껴본 적은 없는데, 아무튼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주로 갓길로 많이 다녀요. 지금도 영상에 보면 왼쪽 편에 이제 갓길로 오토바이가 다니고 있는데, 주로 이제 저속 오토바이들은 왼쪽 편에 갓길로 많이 이동을 하고, 대형 오토바이들은 뭐 물론 차량보다 훨씬 더 빨리 달리는 오토바이들도 많이 있고, 그런 오토바이들은 이제 뭐 중앙차선 1차선 쪽으로 달리기도 하는데, 아무튼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충분히 진입해서 달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조호바르에서 쿠알라룸푸르까지 오토바이로 왔다 갔다 하는 현지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속도로를 타고 있으니까 좀 장시간에 제가 운전을 해야 돼서, 평소 같으면 졸립기도 하고 혼자 운전을 하다 보면 지루하기도 했는데, 영상을 찍으면서 가다 보면 조금 덜 지루할 것 같고, 말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졸립지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왼쪽에 이제 표지판을 보면, 영상에 지금 가까이 제가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영상의 왼쪽 편에 이제 이정표 표지판이 나오는데, 영상이 이제 잠깐 보였을 텐데, 말레이시아 고속도로에서 휴게소를 찾는 하나의 뭐 정보라고 말씀을 드리면, P라고 주로 써있는 휴게소들은 제가 방금 전에 들렀던 간이 휴게소 개념이에요. 간단하게 주차할 수 있고, 화장실이 있고, 뭐 푸드트럭 같은 것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음료나 요기를 할 수 있는 정도가 P라고 써있는 주로 주차장이고, 저는 주로 장거리 여행을 갈 때 간이 휴게소보다는 큰 휴게소를 항상 찾는 편인데, 큰 휴게소는 한국의 천막 모양의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천막 모양 안에 영어로 알파벳 R자가 대문자로 2개가 써 있어요. RNR이라고 써 있습니다. 천막에 보시면 아실 건데, 그렇게 돼 있는 표지판이 있는 휴게소를 들어가시면 대형 휴게소들이에요. 아마 R이라는 의미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 추측이거나 R자 중에 하나가 레스토랑의 R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RNR이라고 써 있는 대형 휴게소들이 있고, 그런 휴게소들은 보통 한 60km 정도 거리 기준마다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휴게소에 들어가시면 대부분 이제 주유소, 그 다음에 KFC, 뭐 버거킹 같은 패스트푸드 전문점, 편의점들도 있고, 푸드코트도 있고, 현지인들이 드시는 다양한 스타일의 음식점들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수의 매장들이 있는 대형 휴게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왼쪽에 이제 P라고 써있는 간단한 임시 간이 휴게소가 1km 전방에 있다라는 안내 표지판을 보셨을 텐데, 그래서 대형 휴게소에 가면 뭐 아울렛 매장이 같이 있는 대형 휴게소도 있고, 아마 조호바루에서 쿠알라룸푸르까지 갈 때 대형 휴게소가 한 5, 6개? 7, 8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 휴게소에 들려서 식사도 하거나 뭐 음식도 드시고, 주유소에서 기름도 넣으시고, 그렇게 운전을 하시면 장거리 운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 기름값이나 통행료가 굉장히 싸다고 그랬잖아요. 하이패스 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터치앤고라는 교통카드를 충전해서 쓰고 있는데, 조호바루에서 쿠알라룸푸르까지 통행료가 한 40몇 링깃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제가 이따가 찍어보면 알려드릴 수 있겠는데, 한 10,000원이 조금 더 되는 거죠. 한 350km 정도, 300여 km 정도 가는데 통행료는 한 11,000원 정도 나오는 겁니다. 한국에서 보자면 서울에서 대구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 거리의 통행료는 한 11,000원 나오고요. 기름값은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알자라고 하는 현지 7인승 뭐라 그러죠? MPV라고 할까요? 현지에서 가장 많이 국민차라고 일컬어지는 YB와 함께 가장 많이 타고 있는 차량인데요. 그 차량 1500cc 차량인데, 이 차량으로 제가 조호바루에서 쿠알라룸푸르까지 왔다 갔다 하면 기름값으로만 아마 제가 출발할 때 70링깃 한 2만원어치 정도 넣었었고, 쿠알라룸푸르에서 다시 50링깃 한 3-4천원어치 넣었는데, 아마 왕복으로 하면 기름값만 한 3만원 정도 들지 않을까 싶어요. 3만 몇천원 정도 들 것 같네요, 한국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쿠알라룸푸르까지 조호바루에서 만약에 왕복을 한다고 하면 통행료가 왕복 한 90링깃 25,000원, 기름값이 한 3만원 정도 하면 왕복으로 하면 한 6만원 정도 비용을 들 것 같네요. 왕복으로 기름값하고 통행료하고 해서 조호바루에서 쿠알라룸푸르까지 갔다 오면 한국 돈 기준으로 6만원 정도 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랩으로도 다닐 수가 있는데요, 그랩이 워낙 장거리고 길이 멀다 보니까 기사들이 좀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랩으로 잡기가 굉장히 어렵고, 아는 기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야 되는데, 보통 쿠알라룸푸르까지 왕복 그랩으로 다니신다고 하면 뭐 정말 싸게 잡으시면 한 600링깃, 700링깃 정도에 다니시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800링깃에서 1000링깃 정도 줘야만 쿠알라룸푸르까지 편도로, 물론 타고 갔다 올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편도라고 해도
그 정도 비용을 줘야만 갈 수 있으니까 사실은 그랩을 타고 다니시는 거는 굉장히 비싼 거죠. 비행기로 타고 다녀도 비행기 값도 뭐 100링깃 정도면 항공료 3만원 정도면 편도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인데, 비행기가 없다든지 짐이 좀 많다든지 뭐 인원이 좀 많으신 분들은 뭐 차량으로 이동하실 수도 있는데, 버스나 이런 거 타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랩으로 기사 불러서 갈 수도 있는데, 그 정도 비용이 든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고속도로에는 과속 카메라가 잘 없어요. 과속 카메라가, 한국은 정말 고속도로나 이런데 과속 카메라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말레이시아는 제가 조호바르에서 쿠알라룸푸르까지 어저께 올라올 때 3개 정도 봤던 것 같아요. 과속 카메라가 3개 정도. 그러니까 아마 100km에 하나 정도 있다, 100km 꼴에 하나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속 카메라가 정말 지금 영상에 보시면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타이어가 터져서, 화물차 타이어가 지금 왼쪽에 있는 차가 터져서 길에 그 잔해물들이 있는 걸 보셨는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말레이시아가 굉장히 더운 나라잖아요. 낮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햇빛이, 비가 안 오면 굉장히 뜨겁다 보니까 도로도 굉장히 뜨겁고, 타이어가 열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고속도로나 이런 데 다녀보면 타이어 관리를 잘 못하시면 파스가 나거나 이제 터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종종 굉장히 자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어가 물론 이제 겨울을 안 겪기 때문에 뭐 이 나라 타이어가 아마 대부분 사계절용이 아니고 여름용이겠지만, 비가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도로에 열을 많이 받는 나라다 보니까 타이어 같은 경우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한국보다 훨씬 더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다니다 보면 화물차나 이런 거에 타이어 잔해물들이, 타이어가 터져서 도로에 보면 타이어 터진 거에 대한 잔해물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경우를 본 경우가 정말 거의 없었는데, 여기 와서 특히 고속도로에 다니다 보면 타이어가 터져갖고 타이어 조각들이 날아다니는 경우를 굉장히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시고, 한국분들 여기 오셔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타이어 관리를 좀 신경 써서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보시면 아까 표지판이 있는 것처럼 이제 표지판이 왼쪽에 하나 또 보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표지판에 10km 전방에 이제 R&R 대형 휴게소가 있다라는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km 정도 가다 보면 이제 큰 휴게소 뭐가 있는지 제가 이제 잠깐 지나가면서 휴게소 한번 들어갔다 갈 예정인데, 영상 찍으면서. 그래서 10km 전방에 휴게소가 있다라고 안내가 있었고요. 아까 그래서 타이어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하나,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했었죠? 아마 과속 카메라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100km당 하나 정도씩 있다. 과속 카메라가 많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뭐 과속을 막 하시면 안 되시고요. 말레이시아에 정말 제가 이 영상에 아마 찍힐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재밌고 그러는데, 중앙분리대나 이제 교각이나 이런 데를 보면 경찰들이 과속 카메라로 단속하려고 그 속도 위반 카메라를 들고서 숨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비게이션도 웨이즈라고 하는 현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내비게이션을 쓰는데, 구글 내비게이션을 안 쓰고 현지 내비게이션을 쓰는 이유가, 그 현지 내비게이션을 쓰면 경찰 단속 정보가 뜹니다. 물론 경찰이 단속하는 거를 뭐 주파수를 잡거나 뭐 이렇게 해서 뜨는 게 아니고, 그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정보를 올리게 돼 있어요. 그 내비게이션 프로그램 안에. 그래서 누군가가 지나가면 운전자들끼리 이제 정보를 주고받는 거죠. 내가 어디 지나갔는데 이 위치에 보다 보니까 무슨 교각 뒤에, 아니면 여기 중앙분리대 숲속에 숨어가지고 카메라로 찍고 있다라는 거를 제일 처음 발견한 운전자가 내비게이션 웨이즈 상에다가 그 정보를 올릴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경찰이 있다라고 올리면, 그것들이 지나가는 여러 사람들이 그 경찰 정보를 올리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다른 그
주변에 있는 운전자들에게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뭐 1km 전방에 경찰이 있다 이런 정보가 있어서 물론 내비게이션을 안 켜는 분들은 단속에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이 나라가 제가 알기에는 굉장히 그 과태료가 센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바로 과속 카메라 정보가 떴습니다. 이제 전방에 과속 카메라가 있다고 하고 내비게이션에 안내가 있었는데, 과속 카메라를 보면 지금 왼쪽에 무슨 이상하게 생긴, 지금 바로 왼쪽에 이겁니다. 과속 카메라가 있는데 한국하고 틀리게 과속 카메라가 뒤에서 찍게 돼 있어요. 한국은 과속 카메라가 전방에서 속도를 감지해서 앞에서 과속 카메라가 번쩍하고 뜨거나 그렇게 찍게 되는데, 말레이시아 고속도로 과속 카메라는 뒤에서 찍습니다. 뒤에서 후방에서 찍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왜 그게 뒤에서 찍는 거하고 앞에서 찍는 거하고 어떤 기술적인 차이나 과학적인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말레이시아 과속 카메라는 뒤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과속 카메라에 찍히기가 쉽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비게이션을 안 보고 운행을 하다 과속 카메라가 왼쪽에 있으면 그때 갑자기 속도를 늦추게 돼도 과속 카메라를 보고 뒤에서 찍으니까 찍힐 일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한국처럼 앞에서 찍는 거는 내가 가다가 과속 카메라를 보고 아차 싶었을 때 이미 앞에서 달려오는 거를 찍으니까 아마 아차 싶었을 때도 한국은 찍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레이시아는 뒤에서 카메라가 찍고 있다. 그리고 과속 카메라 같이 생기지 않았고 마치 가로등이랑 비슷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네모난 박스 같은 게 이제 저 전방을 향해서 보고 있는 게 바로 과속 카메라입니다. 아까 그렇게 생긴 것들이 고속도로에 한 3개 정도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쿠알라룸푸르에서 지금 이 과속 카메라가 첫 번째 과속 카메라인데, 지금 조호까지 남은 거리가 214km니까 쿠알라룸푸르 출발해서 한 90km 정도? 90km 정도의 과속 카메라가 하나 있네요. 과속 카메라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속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안전운전 하셔야 되고, 저 과속 카메라가 3개밖에 없다 해서 못 잡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어디선지 찍을지 모르는 경찰이 정말 숨어 있는 게 확인이 안 될 정도로 숨어서 찍습니다. 지금 이제 대형 고속도로 휴게소, 아까 간판에 10km 있었다고 그랬던 고속도로 대형 휴게소에 잠깐 진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가 주유소가 있고 이제 뭐 식당들이 있는 대형 휴게소가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차장 굉장히 넓고, 지금 이런 휴게소가 이제 대형 휴게소고요. 여기에는 어떠한 매장들이 있을지 제가 뭐 직접 내려서 할 시간은 좀 없고 지나가면서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는 푸드코트 같은 식당도 있고요. 주차장도 물론 있고, 음식점이 좀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음식점이 좀 여러 개 있고, 영상에는 잘 안 보이겠는데 지금 왼쪽에 보면 현지인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푸드코트 매장들이 한 20여 개 정도 매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칼텍스 주유소에 마트 편의점이 안에 들어가 있고, 칼텍스 주유소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페트로나스라고 말레이시아 1위 기업이죠. 페트로나스 주유소와 또 안에 편의점 같은 것들이 있고, 물론 화장실들도 있고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정도가, 이 정도 규모가 이제 대형 편의점, 대형 휴게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휴게소는 사실은 대형 중에서도 좀 작은 편에 속하는 것 같네요. 그냥 주유소 2개 있고 편의점하고 식당 조금 있는 정도 수준인데, 이것보다 훨씬 더 고급 브랜드들이 있는 편의점들도 있습니다. 그런 휴게소들도 있고요. 지금 어쨌든 휴게소는 저 정도가 이제 R&R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대형 휴게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휴게소에 들르셔서 기름도 넣으시고 식사도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에 또 이정표 하나가 있어서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또 다른 대형 R&R 휴게소가 73km 전방에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도 거리에 휴게소가 있다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정도 휴게소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기름 잘 넣으시고, 고속도로 통행카드라고 말씀드렸던 터치앤고 카드 충전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뭐 주유소나 편의점에서 쉽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톨게이트 나가기 전에 잔액도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충전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충전을 해 놓는 게 좋냐면, 한국에서는 하이패스를 통과할 때 단말기가 없거나 그 카드에 잔액이 없더라도 일단은 차가 진입하면 속도를 많이 줄이지 않아도 차가 진입해서 일단 들어가면 바리케이트가 자동으로 열리잖아요, 한국은. 근데 말레이시아는 그렇지 않아요. 돈이 없거나 카드가 없는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에 진입을 하면 바리케이트가 그냥 안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고속으로 진입하시면 안 되고, 항상 변수가 있거든요. 기계 고장일 수도 있고, 내 기계의 고장일 수도 있고, 바리케이트가 고장났을 수도 있고, 카드에 잔액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속으로 진행하시면 안 되고, 천천히 진입하셔서 바리케이트가 열리는 걸 확인하고 나가시는 게 나을 거예요. 앞에 차량이 지나가다가 앞에 차량이 갑자기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갑자기 차를 쓰면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에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 사람들이 빵빵거리거나 절대로 뭐 크락션 올리거나 이러지 않아요. 통행료에 돈이 없어서건 어떤 이유에서 톨게이트에 차가 서버리면 그냥 비상등 켜고 놀래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후진등을 기어를 후진에다가 넣어서 후진등이 켜지면 뒤에 따라와서 서있던 차들이 다 천천히 뒤로 다 아무도 크락션 안 올리고 빼줍니다. 차를 뒤로 다 빼주고, 문제가 있는 차량이 통행료가 없으면 맨 왼쪽 차선으로 가서 통행료를 결제를 하거나 카드에 충전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상이 있으면 수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에러가 생기는 경우가 아마 말레이시아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지, 아니면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원래 느긋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잘 기다려준다라는 거죠.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정말 크락션 누리거나 뭐 이러지 않아요. 뒤로 다 빼주고 후진을 해주고, 그 상황이 해결이 될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운전을 하셔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셨을지에 뭐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비상등 켜시고 안전하게 천천히 차를 빼셔서, 뭐 물론 인터폰을 눌러서 담당자가 달려오기도 하는데, 뭐 눌러도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인터폰이 먹통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가지 상황이 생기니까 그럴 거 하실 때 당황하지 마시고 차를 천천히 빼셔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셔서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굉장히 오래 운전을 하면서 제가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걸 계속 찍게 되면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영상이 된 것 같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냥 영상을 여기서 쿠알라룸푸르에서 조호바루까지 운전해서 가기 영상 1탄이라고 생각하고 1편은 여기서 좀 종료를 하고, 조금 있다가 다른 상황이 생겼을 때 다음에 영상을 하나를 더 찍어서 또 하나를 뭐 2탄 3탄 이렇게 해서 올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긴 영상 운전하면서 찍다 보니까 영상이 좀 흔들려서 시청하시기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쿠알라룸푸르에서 조호바루까지 고속도로 운전해서 가는 영상 1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 조호바루 다니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